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분위기상 지금 청약 경쟁률이 너무 이상한 궤적으로 가고 있죠. 분양가 상승세와 동시에 수요도 완전히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결과만 들여다봐도 충격적이죠. 경쟁률만 봐도 420명 모집에 4만 1000명이 지원을 했을 정도니까요. 2023년 청약 기록을 완전히 갈아엎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출 수위가 낮아서 일단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진입하려는 수요가 장사진을 이룬 거고요. 무주택 수요, 동시에 무주택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1주택자 수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 오르는 틈새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점, 그냥 썩어찌개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률이 치솟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하반기 금리 불안 요소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입에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지불한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집을 팔 수 있다는 잠재적인 기대 수익이 저변에 쫙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샀던 아파트 값어치만큼 다른 사람이 이 값어치의 2배를 주고 살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올 수 있죠. 지금 롯데캐슬 이스트폴 가격대가 14억을 찍으면서 이후 시세 차익 2배를 생각한다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충격이 오면 이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면면을 들여다보면 최저 가점이 67점, 최고점 79점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 청약 시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런 청약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가격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던 차에 내일 서울 분양 두 곳이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요즘 분양가는 예상치를 정말 비웃듯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죠. 여기 분양가 포인트를 보면 일단 후분양 단지고 확장비, 옵션비, 무상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비싸. 최고가 기준으로 5구에 10억이 넘어갑니다. 정말 분양가의 꼭지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꼭지가 돌게 만들죠. 분양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구비, 여기도 10억 선에 나왔고요. 최근에 영등포에서 분양했던 롯데캐슬 하이루체, 여기도 분양가 높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같은 5구제곱이 최고가 기준으로 8억 초반이었습니다. 거의 2억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영등포 입지가 더 낫잖아. 아무리 강남 접근성이 나오는 7호선 지하철이 가깝다 하지만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클라베닐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와는 접근성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분양가를 막 던지고 있네요. 레미안 라그란데 5구제곱 8억 후반, 84제곱 10억 선이었습니다. 근데 상도 프루지오가 무려 1억 높게 내놨는데요. 어이상실, 유체 이탈하게 만드는 분양가 상승세 보이고 있죠. 이젠 서울 분양단지는 거의 같은 동타임으로 분양을 해도 1억씩 높아가는 분양가 추세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74A 12억 선에 나왔고요. 84제곱 13억 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라도 이렇게 막 던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라는 보존을 해줄 만한가? 상도 아이파크 지금 9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죠. 상도 프루지오가 이번에 13억에 나온 거에 비하면 액면대로 보자면 주변 시세 대비 거의 4억이나 비싼 분양가라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배짱이지? 상도동 집값이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84제곱이 13억 신축 분양단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동작구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어서 이런 배짱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곳, 상도역 역세권 아파트죠. 상도역 롯데캐슬 13억 고점 대비 12억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도 프루지오 분양가가 1억이 더 비싼 상황이죠. 확실히 주변 시세가 시들시들한 반면 분양가는 거의 피레침 수준. 주변의 모든 집값 추이를 번개처럼 다 빨아먹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런 분양가를 상쇄할 만한 주변 집값 반등 추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세를 줄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 전세 시세 어떻게 될까요? 상도 아이파크 84제곱 전세 시세가 4억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지금 5억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잔금시 8억 가까이 동원해야 하는데 뭐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죠. 상도역 롯데캐슬도 전세가가 그리 단단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니 계약금, 중도금만 해결하고 전세로 분양대금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기에는 정말 빠듯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반기 부동산 시황도 변동 요인이 큰데 분명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되시는 분이라면 고려를 하시되 언덕백이라는 점,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도보로는 멀다는 점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77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약 볼륨은 100% 전체 일반 분양으로 상당히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률 까보면 정말 높은 수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확실한 반등을 이룰 거라는 상반기 예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금리 불안, 금융 불안, 경기 불안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2차 폭락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죠. 당장 동작구 주변 시세도 확실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동작구 대장 단지들이라 할 수 있는 흑석 리버파크자이 고점 대비 2억 5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흑석 아크롤리바임 역시 여기는 낙폭이 꽤 큰 편입니다. 고점 25억 대비 19억 선상 22억까지 반짝 올랐다가 훅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트윈파크 역시 고점 대비 3억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고점 대비 14억에서 15억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동작구에서 가장 핫하다는 시세도 지금 하반기 부동산 변동이 크게 몰아치기만 하면 완전히 낙폭이 다이빙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분위기상 엿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한 곳이 특공 접수에 들어가죠. 서울 분양인데 개봉 5구역 정비사업지 호반서밋입니다. 여기도 문제적 문제가 바로 분양가. 주변 광명 분양단지들이 정말 미친 가격대로 서울 분양가 못지않은 가격대를 내놓는 바람에 여기 분양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개된 분양가를 보면 어라? 하는 느낌이 들죠. 5구제곱 7억대, 8사제곱 9억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다 보면 거의 8억에 가까운 7억, 그리고 10억에 가까운 9억입니다. 비싸요, 비싸. 살짝 지금 뭐 미친 듯이 나오는 분양가 대비 뭐 이상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도 광명보다는 싸 보이는데 원래 개봉 쪽이 광명보다는 싼 시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 보시면 개봉 푸르지오 고점 10억 대비 8억 3천까지 내려와 있네요. 근데 분양가는 84제곱이 거의 10억대죠. 확실히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매매가 시장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매물을 내놓고 계속 쌓아가고 있는 추세. 이후 버티기가 더 이상 힘들게 되면 그냥 포기에 가깝게 집을 팔고 나오려는 움직임으로 집값은 더욱 하락세로 가파르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엇박자로 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치고 나오게 되면 앞으로 분양의 실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칫 수분양자들이 호구가 될 수 있는 이상하게도 청약시장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분양가 부분에서 철저한 셀프 체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봉 호반서밋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 세계동 317세대, 규모가 미들급이 안 되는 단지가 작은 곳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 파이가 190세대 정도 되고요. 평형은 4구제곱에서 114제곱까지. 일단 여기는 입지가 오리동역과는 대략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분 내외 정도면 역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가지고 있겠고요.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구로 가산 디지털 업무지구,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접근 가능한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서울 분양단지들이 미친 듯이 분양가를 치고 나오는 그 주변의 집값 추세는 요사이 언론 보도도 이제 뭐 상승거래 불꽃놀이식 릴레이 보도 자제하고 있는 편이죠. 하반기 상승거래는 상반기보다 10% 감소가 되고 있다고 지표를 들이대고 있고요. 이거 뭐 분위기 싸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매물 소진으로 제값받으려는 매물이 증가 추세, 계속 매물 건수는 쌓이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서울 상승거래 비중이 62%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표도 내놓고 있죠. 경기 인천 역시도 상승거래 주춤, 결국 하반기 집값은 오르는 분양가 대비 확실한 하락세로 갈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일단 작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실거주 하셔야 한다면 고려해 보시되 계약금 10% 들고 무모하게 덤볐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쟁률 천장을 뚫을 겁니다. 여전히 대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잘 판단하셔서 선택지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말 서울 분양가는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위압적으로 느껴질 만큼 분양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도 하반기 집값이 그리 견고하지 못할 것으로 돌아서는 보고를 내고 있는데요.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면 전혀 실익이 없는 청약이 되는데 일단 셀프 체크 잘 하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뿌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